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가지고 나온 종목들 한번 각 스타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예고 드린 대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가 아닌 이번엔 백신 관련주 안트로젠을 들고 나왔고요. 김태형 대표님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들고 나오셨네요. 네, 150, 그 쉼표가 빠졌어요.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한 종목. 야, 오늘 레버리지 판이네요. 완전히. 자, 프로핏의 네오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임주. 자, 그럼 이제 김태형 대표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일단 뭐 코스닥 150개 기업의 이제 평균가를 이제 설정한 이 ETF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제가 선택을 했느냐? 일단 변동성, 자, 즉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이제 급락이 있고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어느 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 더 좋고 나쁘고를 이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빠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수익률 기준으로는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있는 코스피보다는 저는 이제 코스닥 위주로의 이제 구성된 이 ETF가 오히려 더 탄력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지금 가려서 못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과 또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쵸, 이제 질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럴 때 가장 미스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빠졌으니 이 종목 사야지 했다가 그 종목을 샀는데 시장은 반등을 해요. 위험해요. 근데 종목이 실적이 안 좋거나 또 감사 보고서 거절 의견을 당했다? 그러면 시장과 함께 반등, 계좌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계좌가 망가질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픈 몇 개의 기업을 공략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지수의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지수 ETF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제가 오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가지고 왔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233740번입니다. 233740번이고 내일 뭐 현재가에 사시겠죠. 평균가로 이제 사시게 되면 결국 이제 목표가는 저는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해 드릴 테니 저는 뭐 그랜드한 수익률. 네, 단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이제 지수가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U자 형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는 그 반등력을 한번 이 레버리지로 좀 복수를 해보자라는 좀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복수열전 그리고 이불 밖은 위험해가 아니라 바로 이상한 종목이 더 위험하다. 이런 컨셉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ETF. 자, 그럼 프로피스타미 네오이즈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우리 차트 보시면 얘는 그냥 매집 보고 가지고 나왔어요. 솔직히. 매집.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 엄청나게 사들였다. 근데 제가 이 네오이즈를 다른 게임주 중에서 왜 네오이즈를 가지고 나왔냐?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블레스라고 상당히 인기 있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확장을 좀 하면서 여기에 대한 로열티가 좀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네. 특히나 또 이제 요즘에 우리가 요즘 이제 세대들은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거든요. 이제 제 세대는 플로피 디스크나 CD로 게임을 했는데 이제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하는데 제가 아재인가 봐요. 저 잘 모르겠어요. 스팀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탑 10에 든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스팀이 글로벌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히든 카드는 솔직히 웹보드 게임 관련해서 이제 3월이나 4월 내에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왜 웹보드가 저는 좀 히든 카드라고 보냐면은 어른들을 위한 게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웹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수용 카지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수용 카지노. 그렇죠. 이게 이제 결제 한도를 약간 늘려주는 지금 강원에도 못 가요, 지금.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약간 개정안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금일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 기관 매집도 좋고 이 정도면은 제가 목표하는 2만 원, 그렇죠. 2만 원 이상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강원랜드가 지금 못하죠. 강원랜드 못 가면 하죠. 큰일 코로나 납니다. 때문에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웹보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제가 약간 긴데 저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손절 당했는데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거래일 대비 역사상 최대 폭락을 드디어 기록을 했죠. 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과연 그럼 지수가 오르느냐?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온 건 지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로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반이면 확진자 최대 피크가 나올 겁니다. 미국이 최대 피크가 나올 거예요. 유럽 신경 쓰지 마세요. 유럽은 막 볼뽀뽀하고 그러니까 뭐 단체 다 걸릴 거야 아마. 근데 유럽은 별로 우리나라 크게 밸류체인상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중국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초반에 확진자가 피크가 나올 거니까 분할로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국내 증시 여건상 추가 하락 쉽지 않고요. 하락폭 대비 저는 이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하락폭 지수 하락폭 대비 환율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2008년 글로벌 금융이랑 비교해 보면요, 환율 이미 1,300원 뚫었어야 돼요. 근데 뚫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지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 두 번째 테드 스프레드. 테드 스프레드가 뭐냐면 미 단기채 TB라고 유로달러, 리보 금리하고 ED하고 차이를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경색 우려를 보려면 테드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데, 물론 제가 자료화면을 가져왔는데 CRS 1년 금리가 2009년 이후 첫 번째로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근데 CRS가 먼저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뒤로 TED 스프레드가 안 오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표가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지표가 또 뭐가 있냐면 CDS 프리미엄, 크레디트 디폴트 수업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게 신용 위험이에요. 신용 위험인데 한국 CDS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옆에 차트로 급등해서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48bp입니다. 48.50. 그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과연 몇 bp였냐?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699bp였어요. 지금의 10몇 배입니다. 10몇 배. 아직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CDS 프리미엄이 48bp다? 이거는 추가 급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들고 나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비교하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전 빨리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안트로젠입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다만 이 안트로젠이 코로나 백신을 한다는 이슈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족부궤양 치료제. 제가 화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족부궤양 치료제가 뭐냐면 이렇게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발에 이렇게 이상하게 족부궤양이 생기는 이런 거예요. 좀 이런 거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 요거 치료제 임상 3상, 국내 임상 3상을 현재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말고도 안트로젠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안트로젠이 항바이러스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개발 경험이 있으니까 전 충분히 코로나 백신도 어느 정도 좀 가시성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저는 일단 생각이 뭐냐면 종목이 무려 8, 다 빠졌어요. 2개 남았어요. 다 넣어도 돼요, 저는. 다 넣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종목 진짜 안 된다 하는 종목 있습니까, 혹시? 저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다 무조건 넣습니까? 공격적으로 다 저는 넣어야 코스닥 됩니다. 150 레버리지 했길래 코덱스 레버리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사실 코스피도 가져오고 나오고 싶었고 코삭도 둘다 하고 가지고 나오고 싶었군요. 싶었는데 단순히 변동성 때문에 코삭을 선택한 건데요. 일단 저는 오늘 가지고 나온 저희 종목들 다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프로피스타임 봤을 때는 다 찬성하고요. 특히나 ETF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계좌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찬성해야죠. 예. 맞아요. 네. 사실 ETF는 매수한다 그래서 프론트러닝이 성립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작은 종목은 매수하고 추천하면 프론트러닝이 성립되지만 이건 프론트러닝이 성립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 그러면 투표를 해보죠. 그래도 한번 해보죠. 사실 저는 코덱스 150 레버리지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시죠. 사실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해요. 저 맞습니다. 사실 예. 코덱스 150 레버리지 하고 싶은데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자꾸 손절당하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야, 역시 가볍게 들어가네요. 자,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같이 가야죠. 같이 가시죠. 자, 그럼 안트로젠. 안트로젠 찬성하나요? 네. 도전 한번 해볼만 해요, 예, 저는. 예. 하나, 둘, 셋. 네, 지난주 시즌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네오이즈. 네오이즈 웹보드라는 거에 꽂혔습니다, 저도. 예. 자, 하나, 둘, 셋. 네.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다 편입이 됐네요. 왜냐면 종목이 좀 심심했어요. 그렇죠. 많이 비어가지고. 그리고 내일 장 밀려도 저희가 전체 포트 10종목 중에 6개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수익률은 선방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밀려도 선방할 그렇죠. 겁니다. 저희는 밀려도 선방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종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최종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6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까지 모든 종목이 다 손절이 오늘 종목이 너무 많이 손절 나가가지고 자, 2종목 남아 RH프 HRC 그다음 시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다음 네오이즈 안트로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특이한 게 시초가와 분할 매수 조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조건 사항은 우리 김태형 대표님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내용 어느 정도 마쳤고요. 자, 저희가 더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에 한번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노란통 메신저 간단하게 참여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김본방을 일단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팍스 경제TV 김본 NAG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요즘 사칭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 그림을 보시고 그대로 들어오신 다음에 금품 요구나 이런 거 절대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무료로 오픈하는 곳이니까 반드시 무료로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피스타님 역시 마찬가지로 팍스경제TV 김태형 대표님 먼저 할게요. 자, 김태형 대표님 팍스경제TV 김태성 대표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노란통 메신저에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피스타님 팍스경제TV 노란통 메신저 프로핏 팍스경제TV 프로핏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정답자 알아보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퀴즈 정답자는 저희가 2807님 0529님 3280님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메조온이었죠. 일본 메조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오른 지수와 함께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